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6, 2027학년도 대입 정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전북 사대부고 교사 신건근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러야 할 2028학년도 대입에 크나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기존의 대입 정책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2025, 2026, 2027 대입 정책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조금씩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응하는 사람만이 대입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대입 제도의 이해와 흐름을 알아본 후 2026, 2027 대입의 특징과 대비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 대입 제도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이란 무엇일까요? 대입이란 바로 대학 입학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대입 전형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대입이 대학 입학이라는 뜻이므로 대학 입학을 위한 과정이라는 뜻이겠죠?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여러 기준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이 포함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교과 성적, 학생부 기록, 수능 성적, 면접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후 강의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입 학년도는 무엇일까요? 학년도 앞에 대입, 즉 대학 입학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바로 대입 학년도란 대학 입학을 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 2026년 3월에 대학에 입학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26학년도 대입에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27년 3월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므로 2027학년도 대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2학년 학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1학년 학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27학년도 대입 전형인 것입니다. 대입제도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년이 중학교 2학년 때 대입 정책이 발표되고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되며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대입 정책 시행 계획이 발표되고 고등학교 3학년 5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그리고 9월 초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는 2024년 5월에 발표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그리고 2024년 8월에 발표된 2027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선발 등 굵직한 대입 이슈로 인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직 2026, 2027 대입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측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입제도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대입제도는
2022년에 발표된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대입 전형 구조 개편, 수능 체제 개편, 학생부 종합 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별 고사 개선 등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시의 수능 위주 비율을 높이고 EBS 수능 연계율을 조정하며 대입 전형 자료 축소 및 미반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입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린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집 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수시 모집이 80%, 정시 모집이 20% 정도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뉴스가 거짓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려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로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시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재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로 많은 비율을 선발하고 있었기에 그 정책에서 제외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활용하던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정시 비율 40% 확대 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을 살펴보면 정시 비율이 40%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서울 대학들이 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시 전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리미리 수능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의 70%가 최저 학력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이따가 살펴볼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 균형 전형 등 서울 소재 대학의 다수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대입 제도의 흐름은 대입 공정성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여 2022학년도부터 꾸준하게 학생부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는 등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고교, 교원, 책무성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 2022학년도, 즉 현재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입부터 교사 추천서, 고교 프로파일, 적성고사 등이 폐지되었으며 2024학년도, 즉 현재 대학교 1학년들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정규 학교 프로그램 외에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할 수가 없고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내역,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은 기재할 수는 있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이는 2026, 2027학년도 대입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축소된 항목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글자 수가 유지된 항목들의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되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수업에 대하여 학업 역량과 수업 참여를 통한 학습 태도, 탐구력 등을 알 수 있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좋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과세특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유추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학업 능력을 유추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이 수업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느끼는 과정과 독서, 실험, 조사 등 자발적인 탐구 활동을 거쳐 배우고 느낀 점이 담긴 발표 자료나 보고서를 만들고 자신의 활동을 심화, 확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학생부의 반영, 미반영, 그리고 기재, 미기재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껏 열심히 활동했는데 알고 보니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활동이었다거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활동을 계속할지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부분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축소되지 않은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교과 활동에서 심화, 확장, 연계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 외에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의 흐름 마지막은 대학별 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입 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매년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통해 대학별 고사의 출제 의도 및 예시 답안 등을 공개하기 때문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를 권하고 있는 논술 전형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4학년도부터 서류 간소화가 진행되는 등 변화가 있지만 대입 전형 방법 자체는 일관성을 갖고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입 전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 모집이 있기는 하지만 수시와 정시 모집 이후 결혼이 생기는 경우 시행되기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이란 정시 모집에 앞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파악하기 위한 재료로 교과 성적, 학생부 기록, 면접, 논술, 실기,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이란 수시 모집 이후 대학이 일정 기간을 정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선발 방식으로 수능 성적표가 배분된 후 모집군을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모집군은 가, 나, 다군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정시 모집 이후 모집 인원의 결혼이 생기는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입학 전형을 말합니다. 즉, 결혼이 생기지 않으면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시에는 수능 위주, 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많은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지역 균형 전형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26 학년도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성평가를 일부 반영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과전형에서도 그 학생이 어떠한 과목을 이수했는가, 그 과목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진로 연계 과목을 수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했는지도 평가에 반영되니 이러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정성평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공정한 선발을 이유로 성적이라는 같은 잣대를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개념에서 탄생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면 전형 방법이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류형은 학생부 기록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면접형은 면접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두 전형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으며 5개 대학 공동 연구 결과 2022년과 2024년에 발표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항목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과 실기가 있고 정시 모집에는 수능 위주와 실기가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정시에 교과평가를 정성과 정량적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모집 시기별로 대입 전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수시 모집이 진행되며 수능 성적이 나오는 12월 말부터 2월까지 정시 모집, 그리고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실시됩니다. 이번에는 각 대입 전형에 사용할 수 있는 원서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에는 일반대 기준으로 최대 6회의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가 아닌 전문대와 특수대는 지원 제한이 없기에 6+알파 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시 모집에는 각 군, 즉 가, 나, 다군에 한 장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전문대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모집에는 일반대, 전문대 모두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입니다. 전문대와 산업대 그리고 특수목적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 지원하여 어떤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그 대학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대학에 등록한다는 말인데요. 여러 장의 수시 또는 정시 지원 카드를 사용했다면 여러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 단 하나의 대학에만 다닌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을 이중 등록이라고 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합격 사실이 취소될 수 있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5학년도의 대입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세 가지 큰 이슈가 대입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무전공 모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의 키워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하여 2025학년도 의예과 모집 인원을 확정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의예과를 4,976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지만 여전히 모집 인원을 둘러싼 많은 진통을 겪고 있기에 앞으로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라 다른 학교 또는 다른 학과들의 지원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2025학년도 대입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결과를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의대 증원에 따른 결과 분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18,000명 정도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능의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졸업생들의 숫자가 늘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에서 사과탐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를 치른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무전공 모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란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에 전공 기초 과목을 통해 2학년 이후 전공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 후 대학 내 모든 전공을 100%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고 주로 자유전공학부 방식입니다.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모집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고 주로 광역선발 방식입니다. 2026 대입에서 무전공 모집은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었기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에 무전공으로 모집하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인원입니다. 경희대부터 서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부터 홍익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전부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모집 단위 또는 모집 방식 또는 인원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 입학처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의 2026학년도 모집 단위입니다. 융합자율전공학부가 유형 1에 해당이 되고 공학계열, IT계열, 농업생명과학계열 등이 유형 2에 해당이 됩니다. 원광대학교의 2025학년도 모집 단위입니다. 자율전공학부가 유형 1에 해당이 되고 창의문화 융합계열, 농생명 바이오 계열 등이 유형 2에 해당이 됩니다. 전주대학교의 2025학년도 모집 단위입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유형 1에 해당이 되고 인문콘텐츠대학, 경영대학 등이 유형 2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대입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2026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대비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 중 3일 이상이고 전형기간, 즉 학생을 선발하는 기간은 12월 11일까지입니다. 전형을 통해 선발한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 일자는 12월 12일이며 최초 합격자가 등록하는 시기는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일정을 살펴보면 정시 모집의 연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전형 기간은 군별로 이루어집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 일자는 2026년 2월 2일까지이며 최초 합격자가 등록하는 시기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수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 선발 기조 유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은 수시 모집으로 27만 5,848명, 정시 모집으로 69,33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학년도에 비해 4,245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재학생 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비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1%,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6%, 논술 전형이 3.6%, 수능 위주 전형이 18.5%,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7.7%, 기타가 1.4%입니다. 수시 모집만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56.4%, 학생부 종합 전형이 29.5%, 논술 전형이 4.6%,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이 92.2%,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6.8%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압도적으로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며 주로 학교장 추천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며 정성 요소를 반영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예를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는 KU 지역 균형으로 428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2개 영역합 4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는 지역 균형으로 562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2개 영역합 5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학교당 12명 추천 제한을 두고 653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3개 영역합 7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도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서강대는 지역 균형으로 학교당 20명 추천 제한을 두고 17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3개 영역 각 3 이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교당 15명 추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과 자연을 기준으로 3개 영역 합 6에서 7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도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연세대는 추천형으로 학교당
10명 추천 제한을 두고 509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중 1개를 필수로 선택하여 2개 영역 합 4, 자연계열은 수학 필수에 미적분과 기하 제한을 두었고 탐구에도 과탐 제한을 두어 2개 영역 합 5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도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산출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목은 크게 1학년 때 이수하는 공통과목, 2, 3학년 때 이수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를 상대평가인 등급제로 표현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를 절대평가인 A, B, C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통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이 산출되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결과를 성취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 곡선이 되며 상위 4%를 1등급, 그 다음 7%를 2등급, 그 다음 12%를 3등급 순으로 매겨나가는 것이 그 과목의 등급이 됩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생활기록부의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내신 산출 방법은 과목별 등급 점수와 이수 단위를 곱한 결과를 총 이수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 반영하는 교과목, 가중치를 두는 학년은 학교마다 다르기에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를 방문하시어 그 대학의 내신 산출 방식을 살펴봐 두기를 추천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생활기록부에 원점수, 평균점수,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구성되며 대입 전형에는 성취도를 점수하여 직접 반영하거나 가산점의 형태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1 학생들은 2학년 때, 고2 학생들은 3학년 때 자신이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그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인지 진로 선택 과목인지 살펴보며 대입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예술체육과 생활교양 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요 대학을 분류한 것입니다. 전 과목을 반영한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이 있고 국수 영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계열별로 다르게 성적을 반영하는 동국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붉게 표시한 대학은 2025 학년도 대입과 비교했을 때 반영 교과를 변경한 대학입니다. 통합형 인재 선발에 맞게 국수, 영사, 과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좋아하는 계열의 과목만 치중하여 공부하지 말고 사탐과 과탐 모두 골고루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가산점 형태로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있으며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하는 학교는 국민대, 단국대, 세종대, 숭실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산점으로 반영한 학교는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 있습니다. 등급별 분포를 반영한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로 반영한 학교는 건국대, 동국대, 반영하지 않는 학교는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이번에 성취도별 등급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대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자연 계열의 필수 선택 과목 반영을 폐지한 대학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수시 및 정시에서 필수 선택 과목 선정 여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경희대 고려대는 수시 및 정시에서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시에서 과탐을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수시에서 자연 계열의 경우 과탐을 지정하고 있으며 정시에서도 수학과 탐구에서 자연계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와 정시에서 자연계열의 경우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도 수시와 정시의 선택 과목에 제한을 해제했고 자연계열의 경우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수시에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과 탐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시에서 인문계열의 경우 사회탐구,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에도 수시와 정시의 선택 과목 제한은 없지만 정시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각각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선택하였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비록 수시에서 많은 대학들이 과목 선택의 제한을 해제하고 있지만 정시에서 과목의 선택이 가산점의 형태로 합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수학의 미적과 기하 또한 과학탐구를 선택해야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내신 환산 점수는 대학마다 반영하는 교과목과 반영 비율이 다르기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내신 환산 방식을 미리 알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도 반영되므로 교과 선택 및 교과 세특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진로 선택 과목에 내신에 반영되기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알아보시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신 등급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한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신 경향으로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되고 있으며 2022년과 2024년에 5개 대학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수도권에 비하여 수도권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 요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5개 대학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크게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요소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있고 진로 역량에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역량에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아무리 다른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라도 학업 역량이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다면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학업을 이수하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럼 평가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의 세부 항목 중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균형 있는 학습 성과를 보이는지, 학업 성취에 있어서 꾸준한 진보를 보이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업 태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학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보이는지, 학업 태도에서 열의가 보이는지, 수업에서 성실성, 참여도를 보여주었는지, 발표, 토론, 과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탐구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배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도서,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진로와 관련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학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해 스스로 탐구하여 발견해 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의 세부 항목 중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공 계열 관련 교과 학습의 목표 의식을 보이고 있는지, 자기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전공 계열 관련 교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있는지, 성취 수준은 우수한지, 전공 관련 과목에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전공 계열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전공 관련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여 수행한 적이 있는지, 전공 관련 지식을 확장하였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의 세부 항목 중 협업과 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공동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눔 또는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수행하는 자세가 내면화되어 있는지, 학급 또는 동아리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 학교 생활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거나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하거나 검색을 통해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을 숙지하시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 그와 관련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적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에 대한 대입에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선택 과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입니다. 아마도 교과를 선택할 때 한 번쯤은 보셨을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는 진로를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술체육, 교육 및 자유전공으로 나누고 그 계열에 맞는 교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상경계열, 의학계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체를 다운받고 자신의 계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 언어학, 기계전자, 컴퓨터 계열, 교육 계열 자료입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자료는 교육과정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 선택 안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계열별로 학과를 묻고 그 학과에 대한 설명과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면 좋을 선택 과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로 고고학과,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그리고 수의학과,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약학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체를 다운받고 자신의 계열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각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공, 계열 관련 교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에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이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며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권장 과목의 이수 여부는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의 이수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학의 모든 학과의 경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경제학부의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였고 그 외의 학과 및 학부에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수리과학부, 통계학과의 경우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였고 물리학 전공은 물리학 2를, 천문학 전공은 지구과학 1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도 2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비슷한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심 학과가 어떠한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 또는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간호대학 및 수의학과, 약학계열, 의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경영대학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유전공학부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단융합학부와 식품영양학과는 작년과는 다른 과목들을 핵심 권장과 권장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대학입니다. 이 중 화학생물공학부가 작년과는 다른 과목들을 핵심 권장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학과들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학과,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등에서 제시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입니다. 농경제사회학부,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등 다양한 학과에서 다양하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입니다.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는 다른 사범대학 학과들과는 다르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교육과 지구과학 교육과도 핵심 권장 과목으로 각각 생명과학 2, 지구과학 1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준들은 자신이 꼭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무시할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계열 또는 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숙지하시어 선택하시고 그 과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발표한 5개 대학 공동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과목이란 학과에서 수학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권장 과목이란 수학하기 위해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 또는 학과에 필요한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태도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개 대학은 학문 분야를 바탕으로 모집 단위를 분류하고 그 모집 단위에 필요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수학, 컴퓨터, 산업, 물리, 기계 분야에서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살펴보시고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 전자, 건설, 건축, 화학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재료, 화공, 생명과학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천문, 지구, 의학, 약학, 간호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대학의 입학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희대학교 2025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2025 학년도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세대학교 2025 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2025 학년도 자연계열 모집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 안내라는 자료입니다. 핵심 과목이 아니라 이수 권장 과목만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느낄 과목 이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자료에 제시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 제시되었는데 우리 학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어.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에 대한 대학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수 권장 과목이 없더라도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즉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동일 과목이 없으면 비슷한 과목이라도 수강하시면 평가에 반영되니 그 과목이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수하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핵심 권장 과목 이수 여부에 대한 대입에서의 평가 방법입니다.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 등 서류 평가에 정성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요소를 알아야 되고 그 평가 요소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의 생활기록부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이란 논술고사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논술고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 학년도 대입에서 고려대, 을지대 등이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고 2026 학년도 대입에는 국민대와 강남대, 서경대 등이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5 학년도 대입이 2026 학년도 논술 전형에 50명 이상 증원한 대학도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입니다. 2026 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 두 번째 장입니다. 2026 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논술 전형은 대부분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기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논술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 문항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여 논술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학만의 논술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입학처를 통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읽어보시고 맞춤형으로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실기 전형이란 실기고사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전형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 대입의 특징 두 번째는 사회통합 전형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은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특별 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해 전형이 필요한 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격에 의하여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균형이 776명이 증가했고 지역균형은 181명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6 학년도 대입의 특징 세 번째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했던 것이 2026 대입에서는 의무적으로 반영되었기에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대학에 가기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분류한 대학의 숫자입니다. 선택과목 필수 폐지 대학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는 주요 대학들의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각 대학의 입학 시행 계획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정시군을 변형하였고 그중 다군으로 이동한 인기 학과들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희대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학학 계열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에 서류 10%를 반영하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를 소폭 완화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무전공 모집 단위를 수시에서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정시에서는 다군으로 선발합니다. 서강대는 지역 균형 전형을 교과 100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울대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변경한 것이 눈에 띕니다. 서울시립대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 최저를 완화하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 2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성균관대는 전형 명칭을 바꾸었고 정시 다군에 인기학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연세대는 정시에 교과 5%와 출결을 반영하기로 하였고 이화여대는 미래인재 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대는 CAU 융합형 인재 전형 의과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외대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바꾸었고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의 1단계 합격자를 늘렸습니다. 또한 정시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10%를 반영합니다. 홍익대는 자연계열 지정 과목을 폐지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처럼 각 대학이 조금씩 전형을 바꿈에 따라 지원자들의 유불리가 생기고 지원자들의 인력풀이 바뀌며 합격선에도 많은 영향이 발생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전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2027학년도 대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11일 중 3일 이상이고 전형 기간, 즉 학생을 선발하는 기간은 12월 17일까지입니다. 전형을 통해 선발한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 일자는 12월 18일까지이며 최초 합격자가 등록하는 시기는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일정을 살펴보면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은 2027년 1월 4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이며 전형 기간은 군별로 이루어집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 일자는 2027년 2월 5일까지이며 최초 합격자가 등록하는 시기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 학습자 대상 특별 전형에 한하여 자기소개서 활용과 전형기간 자율화를 허용합니다. 또한 의예과, 치의외과, 한의외과 같은 일부 모집단이 한하여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 졸업 등으로 인하여 2027학년도 대입 전형에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원 자격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 전형에 자립 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에 관련하여 평가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을 권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 대입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표준 대입 전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과목에 대한 이해와 연계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평가 요소 및 학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심화, 확장, 연계 등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 대입은 의대 정원, 무전공 선발 등 큰 이슈들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은 2026, 2027학년도 대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결과에 귀 기울이는 한편 다양한 대입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하여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